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장외 주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장외 주식 관련해서 하나씩 그 궁금증 파헤쳐 보시죠.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겨울이 지나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하루였습니다. 이 장외 주식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빗성과 두나무를 중심으로 한 주를 이끌었습니다. 서서히 살아나는 장외 주식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서히 이제 봄의 기운이 막 느껴진다고 한다면 어떤 기업에서 저희가 또 눈여겨보고 기회를 찾으면 좋을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오늘 놓치면 안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 저희가 최근 들어서 좀 강조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APR이라고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상장 단계를 걷고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12일 코스피 상장 예심에 통과를 했습니다. 예. 조만간에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으로 바로 갈 주식입니다. APR이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주가 정말 오랜만에 또 상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상당히 우량주로서 현재 주가 또한 18만 원, 19만 원까지 가는 항제도로 장외 주식에 있는 주식입니다. 좋습니다. 자, 과연 이제부터 APR 관련해서도 이슈가 쭉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년의 IPO 시장을 지금부터 조금씩 조망해 보시죠. 메가 스펙이 뜬다라고 하는데, 소장이 스펙주 관련한 이야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해 한 해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네. 되지 않았습니까? 내년에 특히 스펙 관련주로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되는 메가 스펙이 뜹니다. 그게 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PIE라는 회사가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스펙으로서 상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IPO 시장, 특히 스펙 시장은 올해보다 더 뜨겁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6곳이 스펙으로 상장됐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스펙 기업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펙 기업들이 좀 많이 탄생하다 보니 메가 스펙이라는 또 워딩이 붙어 있기도 하네요. 기대를 해보겠고요. 바이오텍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450억을 조달하면서 이제 항암 신약 쪽으로도 좀 훈풍이 모이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항암관리 신라젠이라든가 또 상장된 그쵸. 여러 기업들이 시장에서 무너지면서 비상장 주식에 있는 이 항암 신약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나 오랜만에 바이오텍이 한 450억 가까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또다시 다시금 항암 신약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항암 신약 쪽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온기가 불어닥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부터 뜨거웠던 이슈가 있다면 바로 야놀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뉴욕 증권거래소로 출격한다라고 해서 지금 기대감이 네, 엄청납니다. 그렇습니다. 상장되는 그레디언트가 한 25% 가까이 폭등하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외 주식 시장을 공부할 때 반드시 상장돼 있는 자회사와 또는 모회사 기업을 같이 연동하면서 본다면 반드시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레디언트 지분의 70%를 야놀자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야놀자가 현재 CF라든가 주요 인력들을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에 맞춤형으로 인재들 영입해 왔습니다. 이 뜻은 이러면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것이고 야놀자의 두 추다다가 바로 이 손마사오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쿠팡을 미국에 상장시킨 것처럼 야놀자도 미국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야놀자의 이제 미국 상장 앞으로 계속해서 또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주식시장에서도 지금 하나의 커다란 테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지켜보겠고 두나무로 넘어가서 역시나 함께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표가 연임을 성공했는데 이익 잉여금이
3조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쵸, 좀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이익 잉여금을 늘렸다라고 하는데 신사업을 하려는지 상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됩니다. 3조 원의 실탄을 확보했다는 건 대단한 거. 특히 또 이석우 대표가 3년임에 성공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비상장에서 가장 오래된 CEO 한 명으로도 등극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회사 경영에 우선적으로 안정성을 꾀했고 또 시장의 성장성에 발맞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또다시 재신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익잉여금에 대한 전환 안건 승인도 이루어지면서 거의 2천억이 더 플러스 됐죠. 이렇게 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이 3조 원 가까이가 있다. 이 뜻은 다양한 사업을 벌일 수가 있고 반드시 상장으로 갈 의지가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에 진출하고 이 정도 실탄이라면 새로운 기업의 인수합병도 활발하게 2024년도에는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의 대표 코인인 비트코인이 5천만 원 이상을 넘어갔고 그 뒤를 이어서 이더리움도 300만 원이 넘어가면서 또다시 두나무의 순이익은 급증하고 있다. 이러면서 두나무의 상장의 청신호가 켜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나무 살펴보니까 이제 빗썸 쪽 한번 흐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있습니다. 빗썸에서 이제 위믹스가 재상장을 했습니다.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데요. 이 위믹스가 재상장을 했으면서 하루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넘어섰다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빗썸이 실은 예전에 그 빗썸은 업비트는 빗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부터 빗썸은 대량 대형주 중심으로 흘렀고 어떻게 보면 소형주 중심인 업비트가 치고 올라오면서 빗썸이 밀렸지만 빗썸이 또다시 이믹스라는 이 코인을 재상장시키면서 하루 거래량이 비트코인을 앞섰다. 요즘 빗썸이 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시장의 점유율도 확장하기 위해서 점유율도 상당히 낮추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나무와 빗썸의 주가를 본다면 저평가되어 있는 곳은 빗썸이 더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액면가가 기본적으로 5,000원짜리입니다. 이 빗썸은. 우리가 두나무는 액면가가 100원짜리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부각을 가볍게 또 받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또 가상자산 관련해서 시세 체크 도와드릴 거고요. 공모주 시장 쪽에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연이어 상장했었던 종목들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과열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 쪽에서는 좀 분위기는 냉랭합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주가 상장되면 기관 외국인은 첫날 이튿날 거의 다 매도를 합니다. 이 주식을 개인들이 거의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홀딩하거나 또는 기관 외국인들이 공모주 시장에 들어왔을 때 공모주 시장은 안정권에 진입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들이 공모주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말 우량한 기업들이 상장으로 이끌어져야 또 가능합니다. 또한 기관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홀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성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장시 특히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업의 현재적 가치보다는 미래적 성장의 가치에 좀 무게를 두고 둔다면 기관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대여들의 출격이 있게 될 경우 이 공모주 시장은 또 들끓일 수가 있죠. 저희 그때마다 또 움직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로봇 IPO의 후속 빅딜입니다. HD 현대로보틱스. 너도 나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요. 그러겠죠. 이미 상장되어 있는 두단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치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IPO의 후속도로 남아있는 H현대 로보틱스 너도 나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주식 저도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시대에 가장 적합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또 알짜 로봇 기업 관련해서 HD 현대 로보틱스 이슈가 있다라는 거 저희 눈여겨봐야겠군요. 자, 이어서 살펴볼 이슈 넘어갑니다. 금투협, 서울시와 비상장 기업 공동 IR을 또 한다고요? 네, 그래서 2018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지만 그만큼 이 장외 주식 시장의 성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좋은 기업들이 기업 공동 IR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한 번쯤은 참여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여러분 또 일정 잘 확인하셔서 움직임 같이 들어보셔도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시세를 보이고 있는지 저희 시세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기업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그 카카오 모빌리티죠. 카카오 모빌리티가 네. 나름대로 수수율도 인하했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사명을 변경할 정도로 혁신을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 카카오 모빌리티는 반드시 상장으로 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공부해 보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기업이죠. 우리가 증권부로도 비상장, 서울그래서 비상장의 거래량 1위를 현재 두나무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MZ 세대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코인 관련 주식이죠. 우리 가상자산 플랫폼의 넘버원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주식이 13만 6천 원에 안착을 했습니다. 불과 3주 전만 하더라도 8만 원대 주식이 이렇게 폭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상자산 시장과 이 비상장에 있는 두나무의 주식은 연동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정부가 미국 정부가 어느 정부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다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빗썸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빗썸에게 가장 큰 악재는 이 법적인 문제인데 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는 제3자가 빗썸을 인수한다면 현재 가격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잉여금보다 더 작은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빗썸입니다. 빗썸의 주가는 액면가 5천 원짜리 현재 13만 9천 원을 달리고 있지만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가지고 있다. 언젠가는 회사는 정말 재무적 투명성과 경영적 투명성을 같이 확보한다면 빗썸의 성장은 놀라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빗썸이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정말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EVR 스튜디오 3,530원에 밀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술 특례를 가격에서 최소 매출액이 60억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EVR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다만 매출액이 쓰는 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좀 밀리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올 하반기죠. 12월 달이죠.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기본적으로 콘솔 게임이 데모 투표가 나왔어. 또는 앞서 말한 대로 소니나 MS에 그것이 납품이 이루어지고 계약만 성사된다면 나름대로 또 현금 실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이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릭하죠. 변동 없이 39,900원인데 이 기업도 상당히 시장성에서 이제 안정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장점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바 리퍼블리카의 가격도 예전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 나 있습니다. 시장이 살아나고 상장 소식이 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뒤에서 야놀자죠. 야놀자가 앞서 말한 대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5만 원에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신사 플랫폼 시장에서 야놀자가 갖는 시장의 폭은 넓습니다. 강폭적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간다면 한때 15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뒤를 이어서 현대 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 관련주로서 구주 매출로 인해서 공모를 철회를 했습니다. 기간부터 애면을 받았죠. 그러나 공모 철회라는 말은 반드시 상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비상장 주식동 정의선 회장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이 지분이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 엔지니어입니다. 이 현대 ENG 주식을 이 기본적으로 정의선 회장의 관련주로 편입시켜서 승계 관련주로 편입을 한다면 반드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반드시 상장으로 간다면 다시금 10만 원까지 진입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2, 4만 원대 가격은 너무나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뒤에서 컬리죠. 컬리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강자를 쿠팡에 뺏기면서 기본적으로 마켓 컬리가 갖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진출한 마켓 컬리의 파이프라인들이 살아나야만이 내년에 상장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애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켓 뷰티가 지금 서서히 매출액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삼성 메디슨이도 오랫동안 비상장 기업에 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상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 메디슨뿐만 아니라 여타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다른 기업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까지 인수가 된다면 삼성 메디슨을 엮어서 상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디프렌드도 3,900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디프렌드 주식은 배당주로서 관심을 가져보라. 이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배당하고 그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500원 이상의 배당이 있기 때문에 이 바디프렌드는 배당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APR이도 앞서 말한 대로 심사가 승인되면서 22만 5천 원, 18만 원짜리 주식이 단 하루 만에 이렇게 폭등하는 게 이 장외 주식의 속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한정희 씨를 마치겠습니다. 확실히 상장이라는 이 키워드가 이 장외 주식 시장에서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가 다시 시세 체크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아하니 가상화폐 관련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꽃을 피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럴 때 더 제대로 공부해 볼까요? Q&A 시간으로 함께 해 보시죠. 장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그 어떤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저희 쪽으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창 현재 활발한데요. 여기에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저희 바로 열어봅니다. 자, 장외 주식 기업도 배당을 한다고 하는데 연말에 배당주 투자 어떨까요? 예, 정말 좋습니다. 장외 주식은 앞서 말한 대로 배당하고 난 후에도 주가가 많이 출렁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디프렌드라든가 한국증권금융 매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진캡도 이런 기업들도 작지만 배당을 계속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서 배당주, 특히 비상장 주식의 배당주에 투자한다는 것은 네. 단기적 투자로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상당히 10% 가까이 순이익이 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바디프렌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배당 관련해서는 있으니까 잘 참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거래량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거래는 그래도 한 곳은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증권 포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이블에 가면 네. 그 하루에 거래량을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주식 거래 형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주를 이동했을 때 10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통상적으로 비상장 주식 거래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증권 정보 포털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이블에 가시면 여러분들 거래하고 있는 주식의 거래량을 1차적으로는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참고용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있다라는 점 언급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비상장 주식도 이 양도소득세 낸다고 하던데 비상장 주식이 상장하면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동 소멸됩니다. 그쵸. 우리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은 비상장 상태에서 팔았을 때 양도세가 나지만 네. 상장되면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좋은 기업은 상장까지 홀딩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죠, 좋죠. 그래서 상장이 또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저희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장외 주식도 연말에 세금 회피하고자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죠. 그는 기본적으로 자산가들, 많은 자산가들은 연말 기준점을 그 전에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상장주 12월 달에 가장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량 정리가 있을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챙겨보셔도 좋겠네요.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열어봅니다. 지금 시점이 저평가 장외 주식의 매수 기회다라고 보시는지요? 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2023년도는 바이 장외 주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전년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 토막 난 대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현대 엔지니어링은 상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11만 원, 12만 원 같은 주식이 앞서 보셨지만 4만 원대 가격에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적, 예부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상장을 연기했고 철회했다는 이유로 이 주식이 밀렸기 때문에 다시 상장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반드시 올라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는 이렇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의 변동이었고 회사의 성장성이 보인다면 상장이란 이유 하나로 밀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재상장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2023년, 2022년도에 대장주들 중에 특히 상장을 보류한 기업들은 2024년도에 상장할 수 있고 그 좋은 주식들을 가장 적게 매입할 수 있는 찬스가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진짜 언급해 주셨던 그 요건들 있지 않습니까? 상장 임박이라든가 미래 성장성 이 부분까지 같이 점검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요즘 아무래도 로봇이 좀 핫하다 보니까 로봇 관련 기업이 장애주식 시장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HD 현대로보틱스 앞서 그렇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이런 기업들 좋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을 실은 이 장애 주식을 23년 한 전문가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주식들은 솔직히 공모주 시장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모주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관사는 어느 곳인가 또는 경쟁률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최소한 공모주 시장만 공부해도 이런 HD 현대 로보틱스 같은 주식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장에서 구입하지 못한 주식은 공모주 시장에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모주 시장을 반드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공모주 시장이 또 핫한 만큼 같이 공부하면서 기회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여러분의 궁금증은 저희 쪽으로 노크해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해결 도와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요즘 좀 훈풍이 불어서일까요? 지금 봐도 괜찮을 장애 주식에 대한 이야기 나누러 떠나보겠습니다. 지금 봐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사실 아까 전에 시세 체크해 주셨을 때부터 야금야금 힌트를 좀 주셨던 기업들도 좀 떠오르긴 하는데 저희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사도 되는 주식은 정말 좋은 기업이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한 대로 이 회사가 내부적인 문제가 없고 예. 단지 상장을 철회했거나 연기했다는 이유로 밀렸던 이런 기업들은 쭈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애주식 아니겠습니까? 저축 상품으로 투자해도 되는 현대 ENG라든가 앞서 말한 바디프렌드가 올해 배당액이 500원 가까이 넘어간다면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우리가 3,900원이라면 10% 이상의 순이익을 장기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여러분들 배당주로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 메디슨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의료기기 시장의 거의 중심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시장을 잡고 있는 부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삼성 메디슨이기 때문에 이 삼성 메디슨과 삼성전자가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메디슨의 상장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KOT 시장인 삼성 메디슨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앞서 빗썸이라든가 두나무 이 두 주식은요. 가상자산 시장과 연동되어 있는 아마 $10,000 시대와 또 $100,000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1억 이상의 가상자산 시장인 비트코인이 간다면 반드시 이런 주식들은 예전에 60만 원, 70만 원 시장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놀자 앞서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야놀자가 국내가 아니라 해외 상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는 반드시 더 갈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진캡은 자동차 부품 전문 회사 이런 회사들은 DL 캡사이프가 전문이다. 이런 회사는 전기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매년 배당을 하는 주식입니다. 이런 주식들은 투자와 배당 이 두 가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KOT 시장에 있는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 눈여겨본다면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장애 주식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의 시장에 투자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진짜로 장기적인 호흡 하에서 좋은 기업들 지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면 같이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장애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